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202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수학 공부법 영상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학 스타일로 이제 공부하는 거를 멈추고 약간 이제 고등학교 수학 스타일로, 약간도 아니야. 요번 겨울방학 때 진짜 고등학교 수학 스타일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돼. 왜 그러냐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 다른 게, 고등학교 수학은요 양이 많아. 어느 정도로 많냐면 중학교 수학이 한 요 정도잖아.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양이 이만큼이야. 요만큼인데 이만큼. 난이도도 그죠? 깊이도 진짜 깊어지고, 난이도도 중학교 수학이 한 요 정도면 고1은 한 요 정도? 고2는 이 정도? 고3은 저기 까마득하게 올라갈 정도로 난이도가 진짜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대비 많이 해야 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막 나가면 실은 불편하잖아. 그치? 집에 있는 게 더 편해. 왜냐면 집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집에서는 안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요번 겨울방학 때 그냥 아유 그래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내가 집중적으로 수학 하나 그냥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을 살짝만 설명을 하면, 이 중학교 수학은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유형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개념 공부 조금 하고 유형 문제 좀 풀면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지가 않은 게 유형이 너무 많아.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유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형을 암기식으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암기식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돼서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수능 대비까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반복 학습으로 기계적인 뭐 그런 공부를 한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이번 겨울방학 때 완전히 바꿔야 돼. 자, 일단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12월 16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뭐 1월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2월에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2월에 보는 사람들은 슬퍼, 그지? 이거 일찍 봤어야 되는데. 1월이요 31일까지 있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2월이 28일까지 있잖아. 그러면 1월, 2월 합쳐가지고 59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랑 2학기를 다 합치면 한 97강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한 강씩만 공부를 해도 97일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1월, 2월 달에 하루에 한 강만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루에 1.5강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 요번에. 그죠? 그래서 2월 말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다. 뭐 그냥 하루에 한 강 정도 공부해가지고 택도 없다. 그러면 하루에 1.5강 정도 공부를 하려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냐? 최소야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하루에 수학만 3시간을 하라고요? 3시간은 해야 돼. 3시간을 하는 게 그냥 평균이고 그게 기본이야. 선생님 하루에 1시간은요? 그러면 수학을 잘할 생각은 아예 꿈깨야 돼. 하루에 수학을 1시간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가 겨울방학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런 공부법 영상을 니네가 뭐 어디에서도 안 봤다는 거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하루에 1시간 해서 택도 없습니다. 1시간만 공부하면 그냥 앞으로가 그냥 고생문이야. 그냥 곧 수포자가 될 게 보여.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3시간을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선생님 저는 지금 예비고1인데 무슨 수능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할게. 전체적인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수능 때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보통 예비고1이 선생님 고3 끝 무렵에 지금 수능을 보니까 3년 남았겠죠 뭘.
그 몇 개월인데 36개월 남았겠죠.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달력을 보여줄 텐데 미리 결과부터 가르쳐주면 22개월입니다. 22개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인데 뭐 이제 이 영상을 뭐 1월에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일단 12월 날리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1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1월 뭐 보통은 초에 보니까 11월 빼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12개월, 고등학교 2학년 12개월, 고등학교 3학년 10개월. 그래서 12, 12, 10 더하면 얼마니? 34입니까? 34? 이 34개월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극명하게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내신하고 잠깐 다른 얘기 할게 살짝. 중학교 내신 시험하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본질적으로 달라.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내신은 한번 내가 해먹었어. 좀 놀았어. 망쳤어. 그래도 그게 근거 안 남지. 그렇잖아. 그치? 어딘가 뭐 기록이 남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니네도 잘 알겠지만 고등학교는 이 내신 시험이 계속 반영이 돼서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잖아. 대부분 수시 뭐 이런 거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갖는 의미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완벽하게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달라.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니네가 알고 있을 거고 그럼 내신 시험 한 번당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니네가 투자해야 되냐면 수학만 보는 게 아니잖아. 뭐 수학에 뭐 영어에 국어에 뭐 기타 과목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을 투자한단 말이야. 그럼 내신 시험 몇 번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기말 4번, 고등학교 2학년 때 4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전에 3번을 봐요. 맨 마지막 기말고사는 수능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4번, 3번이니까 총 몇 개월입니까? 11개월. 그죠? 11개월을 그냥 온리 내신 시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을 더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수시가 있어요. 수시 원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수시 여러 개 대학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논술 준비하는 사람 논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가서 뭐 시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달은 훅 날아가. 그러니까 총 몇 개월이 날아가냐면 12개월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다시 결론입니다. 아까 34개월이 있다고 했는데 12개월이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4에서 12 빼니까 얼마입니까? 22라는 거야. 22. 22개월 남았다는 거.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1월부터 수능 직전인 10월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2개월이 있는데 공부해야 될 양은 36개월치, 3년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내년에 이제 학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3월 달 딱 들어가서 한 2주 있잖아? 그러면 중간고사 날짜를 가르쳐줘요. 그럼 중간고사 날짜가 나오는 순간 정신이 없어. 왜? 첫 시험이 중요하다. 첫 시험이 또 중요하거든. 그러면 내신 시험을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그쵸? 그냥 내신 시험 중간 기말 하다 보고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덧 고등학교 1학년 12월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3월 딱 들어가서 그냥 훅 간다니까?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12월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겨울 1월, 2월, 12월 남은 조금 남은 거랑 1월, 2월 이 기간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 내년 1년을 먹고 살아야 돼. 봐봐. 내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요번 겨울방학 때 대비를 안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야. 학기 중에. 그죠? 수학 공부는 그리고 진짜 수학 공부는 겨울방학 때 하는 거야. 선행의 법칙이 깨진다는 거죠. 왜? 방금 얘기한 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선행하고 중1 때 중2 선행하고 중2 때 중3 선행하고 중3 때 고1 선행했어. 그러니까 내가 고2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언코 아닙니다. 할 시간이 없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위권이야. 또는 뭐 최상위권이야.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것만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상당 부분 해놔야 된다는 거야. 왜? 아니 상위권의 경쟁자는 상위권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입시라는 게 그 공평한 게임이 아니잖아. 그지? 출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개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왜냐면 중학교처럼 개념 공부를 좀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러잖아. 그냥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후루룩 빨리 하고 문제집을 풀면서 막 이렇게 그 유형을 익혀갖고 시험을 보는 그런 전법이 고등학교 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번 겨울방학 때 유형 문제집 안 풀어도 좋아. 안 풀어도 좋아. 물론 이제 시간이 되는 사람은 풀어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풀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념서 하나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게 좋아. 단권화. 개념 공부 마길로시를 단권화 하는 게 선생님 강의 개념 교재가 마길로시인데 이거 하나를 그냥 내가 끝내겠다. 이것만 끝내더라도 그죠? 시간이 그렇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최소 3시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시간 밑으로 한다. 나 진짜 그죠? 책임 못 져. 뭐 2시간 정말 부족합니다. 개념 진도는 어디까지 끝내야 되나요? 중위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중위권. 중위권은 이번 겨울방학 때 2월 말까지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한번 개념은 봐야 됩니다. 만약에 1학기만 보고 갔다 그러면 2학기 때 진짜 고생해.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끝까지를 반드시 보고 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이나 수학 2도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우냐? 수학 1학기 때는 이제 수학 상을 배우고요. 이제 2학기 때는 수학 하를 배우는데 수학 상은 이제 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 학생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그죠? 그리고 수학하,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 또 이제 수학하에서는 이제 함수와 그래프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제 하는 김에 보는 김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뭘 배우는지 또 뭐 수능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 간략하게 예비고1이니까. 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짜 학교마다 내신은 다 달라. 정말 다 달라. 그럼 학교에다가 이제 미리 문의를 해야 되는데 수능만 먼저 얘기하면 수능 시험 범위는 수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능은. 그래서 수안 보고 수투 보는데 수학 1하고 수학 2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능을 보는 모든 고등학생은 공통이야. 공통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수학 1, 수학 2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은 3개. 미적분이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고 기하가 있어. 지금 수능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고르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전략이 좀 다르겠죠. 그럼 이제 뭐 수능은 배점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간단하게만 해줄게 내가. 수능은요 30문제를 봐요. 30문제를 보는데 수학 1에서 11문제가 나와. 30문제 중에 수학 2에서 11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 합쳐가지고 공통해서 22문항이 나오는 거고 8문항 남았잖아. 그지? 그 8문항이 자기가 선택한 데서 8문항이 나온다는 거. 선생님 그럼 내신은 어떻게 되나요? 내신? 일단 수학 1하고 수학 2는 모든 고등학생 내신 다 봐. 이거는. 그리고 이 선택 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두는 게 좋아. 그래 전략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학교가 있어요. 진짜 골 때리는 학교가 있는데 이걸 알아봐야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냥 수학 1을 보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보고 이걸 고3 때 선택 과목 중에 막 이렇게 하면 아름답잖아. 그치? 근데 인생은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교도 있냐면 최악인 학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이랑 수학 2를 다 봐. 그리고 그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막 미적분을 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또 다른 걸 배워. 다른 막 선택 과목 이런 걸 배워.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도 있냐면, 자, 의외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을 2과목 배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수학 1을 하면서 동시에 선택 과목 중에 뭐 하나인 확률과 통계를 막 내신에서 본다거나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이 하나였는데 그냥 국영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막 국영수수 수학이 2과목 되는 내신에서 그냥 갑자기 수학이 막 그죠? 100%가 아니라 200%가 되는 이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대비를 안 한 학생들은 그냥 폭격 당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전멸. 이거는 뭐 본인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그죠?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그죠? 지금 한 1년 전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나한테. 내가 저런 최악의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은 알아야 되고 자기 학교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학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개념 진도 나가고 또 학교 내신 대비하고 이런 것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수학 모의고사를 물론 이제 내가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어서 뭐 진도도 다 나갔고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를 반대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의고사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수학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공부법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인터넷 강의 활용법을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줄게. 자, 자기가 강의를 봤다고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강의 50분이야. 그럼 한 강을 50분짜리 영상을 봤어. 그게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한 강을 내가 시청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수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다시 자기가 풀어봐야 돼. 다시 자기가. 개념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인데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배운 거 아무리 내가 진짜 이해를 100%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니네 이제 첫 스텝이잖아.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는 첫 스텝이기 때문에 첫 스텝부터 제대로 된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노트는 좀 비싼 거 사. 그래야 사람이 말이죠. 좀 비싼 거 사야 애정이 가요. 그러니까 좋은 노트를 사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개념 노트를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놔. 그게 보물단지야 진짜.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를 꼭 만드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다 띄워서 설명을 할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책에다 풀어 문제를. 그러면 이게 한 번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히 개념서는. 특히 기본 문제는 한 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막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그지?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어서 별도 노트에 풀지 않으면 이미 책은 훼손이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 풀고 3번 풀 때 다 옛날에 풀이가 써 있는 상태에서 2번 풀고 3번 풀면 그게 이제 의미가 퇴색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 자체는 깨끗하게 두는 게 좋아. 문제집 자체는 깨끗하고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거는 필기, 개념 노트에.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있잖아. 이 기본 문제 같은 거 풀어주는 거는 선생님 또 다른 노트에 정리를 잘 해놓고 내가 푸는 거는 문제풀이 노트에 푸는 거야. 몇 페이지, 기본 문제 2-5번 풀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문제집에는 뭐만 있냐면 문제집은 깨끗해. 근데 문제 옆에 이런 표식만 하는 거야. 표식. 이 표시. 어떤 표시냐면 별표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돼. 왜? 시험에 나오거든. 그리고 동그라미는 그냥 맞은 거. 그 다음 세모는 뭐냐면 맞기는 맞았어 내가. 근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왠지 내가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맞은 게 아니야. 그죠? 그런 거는 세모 표시해 놓는 거고 틀린 건 X. 그래서 이제 우리가 N회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번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회독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5-2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 틀렸어. 그럼 다시 봐야 되잖아. 근데 다시 봤는데 맞았어. 그럼 X5가 되겠죠. 처음에 틀렸어. X야. 근데 다시 봐서 맞았는데
왠지 이거 그냥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X 세모가 되겠지. 그래서 그 이 회독을 여러 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서는 절대 여러 번 사면 안 돼. 얘들아. 그 진짜 시간 낭비 중에 낭비고 비효율의 극치야. 그냥 하나만 사면 돼. 선생님이 그 만든 그 마길롯이라는 개념서 하나만 보면 어떤 개념서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이 개념서는 기본 문제든 유제든 연습 문제든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그 수준으로 맞춰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연습 문제 1번 내가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자기가 이 순수 그 자체, 풀이도 없는 그 문제만 있는 그 자체에서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서만 공부하면 돼. 그냥 이번 겨울방학 때 문제집 절대 많이 살지 말고 유형 문제집 사지도 말어. 그냥 최상위권 아니면. 그죠? 공부 제대로 하는, 개념 공부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수학을 잘하는 길입니다. 자, 스터디 플래너 활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이건 이제 이번에 세븐에듀에서 그 이벤트로 이제 겨울방학 특강 때 주는 아주 이쁘죠? 인기 폭발. 이게 뭐 아마 그 뭐 이렇게 선생님 뭐 이 올패스 같은 거 수강하는 사람들은 플래너를 2권 주는 것 같은데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1.5강을 해야 돼. 1.5강. 그러면 그 1.5강씩 쭉 하다 보면 간신히 이제 그 2월 말에 간신히 이제 이 개념이 끝난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꼭 세워서 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랑 안 세우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플래너를 막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 그죠? 너무 많이 막 그냥 이렇게 무슨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굉장히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고 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간에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날은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비워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일요일을 비웠다. 그럼 월화수목금토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 중에 실패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 비워둔 날 해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되지. 그냥 빼곡하게 세우면 계속 내가 이제 세운 계획이 이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좀 기분도 안 좋고, 그죠? 그런 약간 이렇게 좀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전략상 하루는 비워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주로 유튜브로 보잖아. 그래서 밑에 더보기 있지, 더보기. 빨리 봐봐. 이 밑에 더보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연구원들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12명 정도 되는 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의 그 공부 계획 세워주는 거를 도와줘요. 그죠? 그냥 당연히 무료로 도와주지. 그래서 그 이 링크 봐봐. 빨리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겨울방학 무슨 수학 선행 열공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행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예비고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진짜 계획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열공단 신청하기를 들어가서 선생님 저 계획표 짜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계획을 도와줄 거예요. 아마 예비고일이니까 선생님을 잘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소개를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수강해서 강의를 듣고 대학을 간 학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 뭐 영재발굴단 이런 데는 뭐 한 18번 최다 출연자인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방송에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제조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 진짜 그냥 평범한 학생들인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서울대를 가서 확인된 것만 한 190명. 그리고 뭐 연고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꼭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평범하고 중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일단 선생님 강의가 좀 재밌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 자신감도 얻고 수학도 좀 이렇게 재미를 찾고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잖아. 그래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 간 학생들, 서울대 가고 뭐 여러 스카이 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간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게 선생님은 굉장히 뿌듯하고, 어제 밤에도 선생님 이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으로 DM 굉장히 이제 메시지도 많이 오는데, 어저께는 6등급인데 선생님 강의 듣고 3개월 만에 3등급 된 학생, 그리고 3등급인데 또 3개월 만에 1등급 된 학생, 이런 DM을 선생님이 맨날 받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진짜 이 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진짜 공부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그래 좀 못했을 수도 있고 놀다가 그래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뭐 수학을 어느 정도 그냥 중간급 정도만 됐지 진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갔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확실하게 내가 상위권으로 올려줄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학 콘텐츠 모든 것이 세븐에듀에 있고요. 우리는 다 완강을 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모든 뭐 내신 대비부터 뭐 개념, 유형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에듀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